뉴욕 증시가 전략 후강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게 될까요? 자, 야간 선물과 EWI 이제 코로 살펴보겠습니다. 엇갈린 흐름이고요. 좀 더 영향을 받는 다행히 야간 선물이 지금 플러스권입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9월을 약세장이라고 좀 했던 사람들이 좀 머쓱해질 것 같은데요. 네. 자, 화려하게 9월을 마무리를 네. 했습니다. 뉴욕 증시, 국내 증시 할 것 없이요. 네, 참 예측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셧다운의 위기는 지금 갖고 이제 10월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변동성 심화될까요? 그리고 또 추석 앞두고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좀 결을 좀 달리해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 아직까지는 낫다. 뭐 우리 명절 연휴 동안 어떻게 대외 환경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셧다운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케이스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해서 셧다운은 증시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고용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데이터들을 계속 확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제 10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조금 신호가 더 확실해지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은 더 남아있다,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목금이 조금 쉽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기존에 조금 하락했었던 섹터들이 반등하고 반도체 투톱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명절 회피 물량은 아마 지난주에 일정 부분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틀 남았는데 아마 이런 이틀 동안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한 매수, 어제부터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수가 나오면서 키 맞추기, 섹터별 키 맞추기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월 말이기도 하고 분기 말이기도 합니다. 항상 월 말에는 약간 수급들이 재조정, 리밸런싱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일정 부분 섹터도 이제 키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 10월 달에는 하반기 계속 주도주로 봤었던 섹터들, 뭐 조선이라던가 화장품, 이제 올라오는 조선주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기존에 강했던 반도체라던가 이런 섹터들, 바이오라던가 이런 섹터들이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안정적인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가 쉬는 동안 대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긍정적입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증시는 실적 시즌과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그 추석 연휴 전후해서 후가 더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주가 현황을 실제로 보이죠. 네, 통계로 봤을 때도요. 자, 그럼 업종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가 쉬면은 또 조선이 가고 이렇게 섹터별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전히 주도주라고 하는 업종들이 강합니다. 이 조선, 방산, 이 화려한 부활, 기자재까지 좀 더 주목해 주신다면요? 어제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기자재에서는 하나 엔진이 좀 괄목할 만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9월 달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급하게 채워지면서 기존에 꽉 찼던 수급들이 빠져나갔었던 이제 조선 같은 섹터가 좀 피해를 봤었죠. 근데 이제 어제 좀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좀 기다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올 건데 너무 조급하게 쫓아가거나 타이밍을 엇박을 타게 되면 심적으로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는 섹터들은 그냥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제가 하루하루 쫓아가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좀 이렇게 긍정적인 우상향하고 있는 섹터를 좀 이제 포트폴리오에 분산시켜 놓고 있으면 분명히 어제 같은 아마 9월 달에 마지막 주에 지난주 이번 주에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을 팔았다라고 하면 이번 주 조금 이제 심적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시장이 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에, 10월 달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쏠림 현상도 분명히 한두 번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쉴 때 기존에 쉬었던 종목
반도체 섹터가 쉴 때 다른 종목들의 상승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가가 크게 밀릴 수 있는 이슈는 아직까지 사실 좀 제한적이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쪽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너무 많이 파시거나 또는 너무 한 섹터에 집중해서 있으시면 그 어떤 한 종목이 급등하는 섹터 쏠림 현상이 있는 날이 계속적으로 10월 달에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이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난주에 반도체가 많이 오른다고 반도체를 담고 조선주를 매도하신 분들은 이번 주가 좀 재미없을 네. 수 있다. 이렇게 급하게 따라가다 보면 엇박자로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좀 기다리는 전략. 섹터별 로테이션에 한쪽으로 좀 쏠리지 말고 좀 다양하게 주도주를 가져가야 될 것 같네요. 우상향하면서 오르지만 쉽지는 않은 장입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좀 쉬어갈 때는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될까요? 반도체 근데 지금 하반기 주도 섹터는 뭐 지금 상반기 여름에 계속 좋았던 섹터들의 계속 연장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그 밸류 체인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섹터, 그리고 화장품, APR이 일단은 가장 역시 대장주 역할로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몇몇 화장품 섹터가 크게 많이 보실 만한 건 없고요. 결국은 APR을 비롯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섹터들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테마 섹터로 올라오고 있는 소비 관련주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아직까지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이 붙어 있는 종목은 아니라서 뭐 장기 투자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뭐 진짜 길게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시장에 나올 때까지 간다라고 하면 작은 변동성들은 좀 무시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로봇 관련 주식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을 크게 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10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11월 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까지는 만 로봇 주식들을 매매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 화장품,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들, 이런 섹터들은 하반기에도 특별히 전략 바뀔 거 없이 이쪽 안에서 주도 섹터를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하시면 10월 달도 크게 문제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섹터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런 업종 종목들 황교안 팀장님께서 계속 매주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들 중심으로 좀 기다리는 전략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도 저희가 9월달에 담았던 조선과 반도체 종목들 수익률을 보면요, HD 현대마린 엔진이 지금 9월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6% 넘는 수익률로 조선 같이 뛰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상승률이 한 21% 수익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점 트레이딩 해볼 섹터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그 축소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이번 주 반도체 소부장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국면들이 나왔습니다. 9월 둘째 주, 셋째 주만 하더라도 뭐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았지만 일단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국면인데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나는 이런 종목들보다 조금 더 베타가 높은,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당연히 소부장 단으로, 밸류체인 단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오테크닉스라던가,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라던가,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이런 섹터,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 어제 의미 있게 상승이 나왔던 한화 엔진. 그러니까 어제 좀 급등했지만 이제 기존의 추세선을 되돌리는 이제 그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못 사서 아쉬울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했구나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 추세에 이어져 가고 있는 화장품 대장주인 APR 네. 뭐 이런 쪽. 예.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히나 이번에 인바운드 관광객이 굉장히 또 역대 최고치 갱신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 파라다이스라던가 롯데 관광개발 이런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까지도 같이 보시면 10월 달 연휴 대비에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은 네 가지입니다.
조선, 화장품, 바이오, 반도체입니다. 특히 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첫날이었는데 인천항 6호 2,800명 입국 소식 들리네요. 네 가지 업종이고요. 종목은 세 가지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이오 테크닉스와 APR, 한화 엔진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매수 유효하다고 하니까 또 10월도 저희와 같이 탄탄하게 챙겨가실게요. 황유연 실한투자증권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